광주 신세계가 백화점 4배 확장 신축을 위해 광주시에 제출한 교통자료에서 이용객은 3.5배로 늘어나는데도 교통량 증가는 불과 16%에 그치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교통혼잡대책을 수립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장맛비가 잦아들며 광주 전남 지역에서 수해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워낙 피해가 큰 탓에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장마가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마는 태풍 독수리의 간접 영향을 받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 이후 장마가 끝날지는 아직 변수가 많아 유동적입니다. 내년 총선에 3선 이상의 전직 의원들이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내세우며 정계 귀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걸림돌은 변화와 혁신의 적임자가 맞냐는 부정적 시선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백화점 확장 신축을 위해 광주시에 제출한 교통 분석 자료를 KBC 광주 방송이 입수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4배 확장 이전하면 이용객은 3.5배로 늘어나는 데 비해 교통량 증가는 불과 16%에 그치는 걸로 분석했는데요. 신세계가 왜 이같이 교통량을 분석해 제출했는지 그 배경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백화점 4배 확장을 위해 지난 6월 광주시에 제출한 교통 분석 자료입니다. 광주 신세계와 이마트를 합쳐 하루 활동 인구를 평일 15,000여 명, 휴일 2만 1,000명으로 봤습니다. 백화점이 확장될 경우 이곳의 활동 인구는 2027년 기준 평일 5만 6천여 명, 휴일 7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일 활동 인구 기준으로 약 3.5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신세계는 이처럼 오가는 사람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교통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평일 1시간 기준 3,100여 대가 지나가는 신세계 앞 도로는 백화점이 확장되더라도 불과 200여 대 늘어난 3,300대가 지나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현 백화점보다 4배 확장된 신축 백화점 부지 앞 도로도 2,700여 대에서 400대만 증가한 3,100여 대 수준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용객은 무려 250% 늘어나는데도 전체 교통량은 16% 정도 늘어나는 수준에 그친다는 교통 분석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분석을 했는지 그 배경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완공했을 때 교통이 어느 정도 흐름이 있는지를 검토는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에도 마찬가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근 1km 이내인 광주 화정동과 광천동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구 증가까지 예정돼 있지만 교통량 증가는 16%라는 신세계의 분석. 이런데도 광주시는 광주 신세계가 제출한 부실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교통 혼잡 대책을 수립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집중호우로 광주 전남 지역 건물과 농경지, 축사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장맛비가 잦아들며 수해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워낙 피해가 큰 탓에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목포의 한 재활용센터. 흙탕물에 젖은 가구들을 밖으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제까지 그냥 모아놓은 것 자체가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니까 좀 마음이 좀 애리고 아프네요. 이번 집중호우에 직격탄을 맞은 농가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면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스마트팜 장비와 농기계를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가 그친 지 하루가 지났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곳 비닐하우스 안은 무릎 높이까지 물이 가득 들어차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복구 작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전기가 모두 끊겨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물이 잘 안 빠지니까 복구가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전기가 저희가 70kW를 2개를 증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압이다 보니까 전기를 함부로 만질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물도 못 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간당 67mm에 이르는 폭우로 축사가 침수됐던 한평군의 한우 농가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흙과 오모를 쉬지 않고 퍼내보지만 해야 할 일은 산더미입니다. 한 3년 전에도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물쳤거든요. 근데 응벽을 좀 한 40cm 높였는데도 또 앞에서 물 들어오니 감당이 안 되고. 장맛비가 담긴 큰 생채기에 수해 피해를 입은 농민과 상인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장마가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북상하는 5호 태풍 독수리의 간접 영향으로 장맛비는 일단 오는 28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마가 29일부터 끝날 수도 있지만 아직은 변수가 많아 유동적입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달째 이어진 장마. 곳곳에 큰 피해를 낳고 있는 장맛비가 시민들은 더 이상 달갑지 않습니다. 집 밖에 잘 안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우산을 들고 다녀야 돼서 짐이 하나 더 늘어나니까 그게 또 불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리한 장마는 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5호 태풍 독수리가 중국으로 북상하면서 몰고 온 비구름이 한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태풍의 간접적 영향을 받아 오는 28일 오후까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폭염도 나타나는 변덕스런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는 광주와 전남 전역에 폭염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해남 산이면이 32.4도까지 치솟았고 영광 31.8도, 광주 31.2도를 보이는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장마는 태풍의 간접적 영향이 끝나는 29일에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변수가 많아 장마가 언제 끝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목포 석현동과 임성리 일대가 3년 전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 고시됐지만 개선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목포 석현동에서 임성리로 이어지는 지역은 임성천과 삼양천 중상류 구간의 제방구 높이가 낮아 집중호우 시 제방 원류로 침수가 자주 발생해 지난 2020년 임성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2월까지 실시 설계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427억 원을 들여 관로 개선과 소하천 정비 등의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축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을 겨냥해 여름 축제를 준비한 곳이 많은데요. 올해는 전국적인 수해로 조심스럽게 조용한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속된 호성 장맛비에 전국적으로 수해가 잇따르면서 남도의 여름 축제가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지난주에 개막한 무한연꽃축제는 공연을 모두 취소하고 특산물 판매와 관람 위주로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여름 축제를 대표하는 장흥물축제는 수해의 아픔을 나누는 차원에서 축제 수익금을 수해복구지원금으로 기부합니다. 물을 소재로 한 만큼 무엇보다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축제를 치를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에 물축제를 통해서 얻는 기부금은 전부 수해복구비로 기부하기로 했고요. 또 이번 기양 결정하게 된 만큼 조용하면서도 그리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물축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축제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기 위해 삼진강에서 펼쳐진 살수대첩 퍼레이드와 편백소 우드랜드에서의 트리 클라이밍, 해먹 등 체험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됩니다. 해남 땅끝 송어해변의 넓은 백사장에서도 이번 주말 여름 축제가 열립니다. 수해의 아픔과 복구 상황 속에 치러지는 축제인 만큼 조용하고 차분하게 손님을 맞기로 했습니다. 열한함을 덜어내고 내실은 더해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을 주지 않는 공감 축제를 이뤄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삼선 의원은 이계호 의원이 유일하고 재선 의원도 광주는 1명, 전남은 3명뿐입니다. 이들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에는 3선 이상의 전직 의원들도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내세우며 정계 귀환을 노리고 있는데요. 변화와 혁신의 적임자냐라는 비판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극복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역 광주 전남 최다선은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의 3선 이계호 의원입니다. 재선의 경우 광주에서는 서구 갑의 송갑석 의원이 유일하고 전남에서는 나주 화순의 신정훈, 고흥 보성 장흥강진의 김승남, 그리고 영암 무안 신안의 서삼석 의원 등 3명입니다. 이들 대부분 다선 의원을 노리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선 이상이 되면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어 지위와 영향력 면에서 초재선보다 권한이 훨씬 커진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직이 아니지만 3선 이상을 지낸 다선 의원들도 속속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광주 서구을에서 7선 의원에 도전합니다. 진도 출마가 점쳐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5선 도전. 역시 아직 지역구를 확정하지 않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4선에 도전합니다. 다선을 노리는 전 현직 의원들이 가장 내세우는 건 풍부한 경험과 능력입니다. 국회에서는 초재선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다선 의원의 영향력을 통해 호남 정치력을 끌어올리고 지역 발전도 견인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걸림돌은 시대의 흐름이자 정치권의 화두인 변화와 혁신의 적임자가 맞냐는 부정적 시선입니다. 특히 몇 번 당선했느냐는 국회의원의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에 광주 전남의 그 다선 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제 역할에 충실했고 존재감이 있었는 거냐 하는 거죠. 호남에서는 민주당 일당 독점이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에 굳이 경쟁 체제가 안 되는데 노력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 21대 총선에서 광주 전남 18석 가운데 송갑석, 이계호, 서삼석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체되면서 현역 교체율은 83%에 달했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풍부한 경륜과 능력이냐 아니면 시대 정신에 맞지 않은 과도한 욕심이냐는 엇갈린 민심도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국민의힘이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유럽 출장을 떠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판하며 강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호우 피해 상황에서 해외 건축물 관광을 떠난 강 시장과 재난 대응도 내로남불인 민주당은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 부대변인은 호남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 강 시장이 겉으로는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개최지인 광주를 유럽에 알린다는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갔지만 실상은 관광을 위한 패키지 투어였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소에서 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가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여수시 신월동의 한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1.5m 높이 작업대에서 추락한 60대 노동자가 사고 발생 23일 만인 지난 22일 치료받던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작업 발판에 방지 난간이 없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조선소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며 노동자 사망 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광주시립요양병원 장기 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노조 집단 단식이 시작됐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노조의 면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강관하고 있다며 수탁기관이 단체협약 승계와 부당해고 철회를 이행하도록 광주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의 병원 직접 운영 또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재단에 위수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국의 땅값이 0.06% 상승했지만 광주 전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집가 변동률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의 집가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0.03%, 전남은 0.02% 하락해 2018년 이후 5년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광주가 18,665필지, 전남이 64,770필지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각각 3.8%와 5.5% 감소했습니다. 영산강과 황룡강 일대를 힐링 여가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용역 결과가 다음 달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영산강, 황룡강 이사이팅 벨트 기본 구상 등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27일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산강 황룡강 개발 사업은 민선 8기 광주시가 내놓은 5대 신활력 벨트의 핵심 지구로 복합 쇼핑몰 등과 함께 광주 이용인구 3천만 시대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순천 승주 바이오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 사업을 진행한 결과 소멸 위기에 처한 순천 승주읍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생물전환 산업화 플랫폼 111 프로젝트와 방치된 강진 성화대를 활용한 천년문화 강진, 청년 글로컬 플랫폼 사업 등 순천과 강진, 진도, 신안군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전남 1개 시군에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선 8기 전남도 공약과 연계한 지역특화 대규모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가 벼종자 생산체계 향상을 위해 전남도의 저탄소 재배 기술을 공유하는 현장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주관한 이날 평가회에는 전라남도와 나주시, 농협 등이 참석해 관기용수를 절감해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벼 건답직파 재배 기술과 국립식량과학원과 공동 개발 중인 무썰어질 기계 이항을 소개하고 현지 생육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이번 벼 재배 기술은 탄소 배출과 생산비 절감에 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수리 시설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도 화흥포항에서 노화 동천항을 경유해 소안항에 이르는 여객선 야간 운항이 시행됐습니다. 완도 소안간 야간 운항 여객선은 소안항에서 19시 50분에 출항하고 화흥포항에서 21시에 출항하며 편도 1시간가량이 소요됩니다. 완도 소안간 여객선 야간 운항은 약산 금일간 운항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야간 뱃길입니다.